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가을, 학교의 자습실에서는 연필 긁히는 소리와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소희는 여느 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아이였다. 허름한 파카, 약간 낡은 필통, 잘 쓰다 해진 노트. 하지만 성적표만큼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었다. 가르치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스스로 공부했고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올라왔다. 소희의 부모님은 늘 일에 치여 살았고 소희는 그런 부모님의 힘듦을 잘 알기에 최대한 부모님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그런 착한 아이였다. 반면 미나는 늘 누군가의 시선에 묶여 있었다. 미나의 집안은 부자였다. 비싼 과외, 비싼 학원, 비싼 강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고 미나의 어머니는 미나의 식단도 균형 있게 맞춰주실 정도로 미나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셨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나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잃어버렸다. 왜 또 2등이야? 잠을 왜 자? 1등은 지금도 공부하는데 밥 먹으면 졸리니까 밥만 먹어. 그리고 다시 앉아. 어머니는 미나에게 엄청난 지원을 쏟아붓는데 늘 2등에 머물러 있는 딸이 미웠다.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 공부하게 했고 졸고 있는 미나를 보며 식단의 양도 반으로 줄여버렸다. 밤마다 반복되는 모욕, 비웃음, 욕설, 그리고 벌어진 손바닥에 떨어지는 차가운 채찍의 날. 남들 눈에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는 삶을 마냥 부러워만 했지만 미나는 늘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나는 소희를 질투했다. 아니, 질투로는 부족했다. 증오에 가까웠다. 왜 저 아이는 혼자서도 1등이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도 2등이지?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미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패해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소희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미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소희는 환하게 웃는다. 아, 이거 생각보다 쉬워. 내가 알려줄게. 소희는 친절했다. 그리고 순진했다. 미나가 던지는 모든 칭찬을 그저 우정이라고 믿었다. 역시 소희는 똑똑하다니까. 나 너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표면적으로는 다정한 말. 그러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번지는 광기는 누구도 보지 못했다. 선생님들도 말했다. 둘은 정말 모범적인 친구야. 서로 돕고 배우는 게 보기 좋다. 모두가 칭찬했다. 두 사람은 언제나 붙어 있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나는 웃는 얼굴로 생각했다. 너만 사라지면 나는 1등이야. 시험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내려가고 아무도 없는 복도. 소희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그 뒤에는 조용히 미나가 따라오고 있었다. 소희야, 조심해. 미나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러나 손은 잔혹했다. 퍽. 소희가 갑자기 앞으로 굴러 떨어진다. 발목에서 뚝 소리가 난다. 악. 몇 초 뒤 미나는 비명을 지른다. 어떡해. 소희야, 괜찮아? 내가 실수로 그만. 소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괜찮아, 미나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는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래, 넌 늘 내가 하는 걸 모를 거야. 그 밤 미나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어둠에 대고 속삭였다. 그냥 사라져, 제발. 중간고사 당일 아침. 소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미나는 책가방에서 조그만 분홍 파우치를 열었다. 작고 투명한 가루 봉지 하나. 먹으면 장을 뒤틀리게 만드는 강력한 설사약. 미나는 소희의 책상 위에 놓여진 텀블러 앞으로 다가갔다. 텀블러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루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미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희열 같은 감정을 느꼈다. 시험이 시작되고 20분 뒤 소희가 배를 움켜쥔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다. 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희. 그리고 그 사이 미나의 마음속에서 짙은 만족감이 피어오른다. 10분쯤 지났을 때 소희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배가 여전히 아픈지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아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시 미나 2등, 또 다시 소희 1등. 그날 집에서 미나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 피멍이 든 팔을 끌어안고 미나는 머리맡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죽어버려. 제발.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둘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밤 11시까지 운영됐다. 둘은 그날도 마지막까지 남아 문제를 풀고 있었다. 집중해서 필기를 하고 있는 소희에게 미나가 살며시 말을 걸었다. 소희야, 우리 나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올래? 나 잠이 너무 와서 그래. 소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깐 쉬자. 나도 살짝 졸리긴 했어. 미나는 소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옥상이었다. 둘은 가끔 졸린 날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바깥 공기를 쐬고 들어가곤 했었다. 그날도 그저 늘 있는 일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소희는 옥상 난간에 살짝 기대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와, 여긴 늘 예쁘다. 미나야, 너도 와봐. 늦은 시간인데 다들 어디를 저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 응, 예쁘지. 미나는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벅찬데 남들이 뭐 하는지가 궁금해 보이는 소희가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미나는 천천히 걸어왔다. 한 손을 옷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은 소희의 등에 닿았다.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다. 지금 밀면 모든 게 끝나.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소희의 등을 밀었다. 소희는 놀랄 틈도 없었다. 무언가에 의해 앞으로 순식간에 밀려 10층 높이를 그대로 떨어져 내렸다. 떨어지는 동안 짧은 비명조차 없었다. 쿵.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 멀리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미나는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1등은 내 거야. 미나는 옥상 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도서관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평소와 다른 가벼움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움직이며 도서관 창밖을 내려다봤다. 미나는 고개를 들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바로 아무렇지 않게 형광등 아래에서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음 문제를 풀었다. 경찰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옆 건물과 엘리베이터의 CCTV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했다. 그리고 미나의 태도는 누가 봐도 수상했다. 소희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소희가 사망 후 미나의 태도는 너무 평온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모든 증거는 미나를 향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표정이 사라졌다. 죄책감도 없었다. 반성도 없었다. 그리고 재판날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 그냥 1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 말에 법정이 얼어붙었다. 미나의 목소리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 있지 않았다.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던 날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미나는 단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남들처럼 부모님과 웃으며 대화하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했다. 언젠가는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 방법 또한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다. 이제 지긋지긋한 엄마의 잔소리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희의 장례식에는 친구들이 모두 울었다. 소희의 부모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한 가지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소희의 방 책상 안쪽 깊은 곳 낡은 다이어리 한 권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나는 힘들어 보인다. 가끔 나한테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나는 미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둘 다 잘 돼서 평생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소희는 끝까지 그 친구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지지 않았다.